5장 애니 다루기 가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완전히 정적이거나 완전히 동적으로 확실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입스크립트는 선택적이고 점진적이기 때문에 정적이면서도 동적인 특성을 동시에 가집니다. 일부에만 타입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점진적인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고 일부분의 타입 체크를 비활성화시켜주는 애니 타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애니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야만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짐으로 남용하면 안 되고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줄여보자. 아이템 38. 애니 타입은 가능한 한 좁은 범위에서만 사용하기. 함수와 관련된 애니 사용법을 보자. 익스프레션 리터닝 푸. 푸. 이게 왜 첫 번째 예제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프로그레스 바. 있다. F. 익스프레션 리터닝 푸. 얘는 그럼 푸. 프로그레스 바는 바를 받아야 되니까 얘는 틀렸어. 문맥상으로 x라는 변수가 동시에 푸 타입과 바 타입에 할당 가능하다면 오류를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x에 any 타입을 지정하면 any로 가니까 해결.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게 낫다. any로 타입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any 단원이 낫다. 두 가지 해결책 중에서 F1에 사용된 x 콜론 any보다 F2에 사용된 x as any 형태가 권장됩니다. 그 이유는 any 타입이 프로세스 바 함수의 매개 변수에서만 사용된 표현식이므로 다른 코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 여기에만 영향을 주니까 다른 데서는 영향을 안 줄 수 있어서 그나마 낫다. F1에서는 함수의 마지막까지 x 타입이 any인 반면 F2에서는 프로세스 바 호출 이후에 x가 그대로 푸 타입입니다. 이 상태에서 x는 푸 타입으로 돌아왔다 이 얘기네요. 만일 F1 함수가 x를 반환한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어디쯤일까? 리턴 바가 있는 부분이 여기 있네요. 리턴 x 그리고 g 함수 푸에서 아까 x로 여기 타입을 any로 넣었을 때는 any 타입 여전히 any 타입인 거지. 그러면 푸 메서드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 any니까. G 함수 내에서 F1이 사용되는 후 F1에 반한 타입이 any 타입이 푸의 타입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함수에서 any를 반환하면 그 영향력은 프로젝트 전반에 전염병처럼 퍼지게 됩니다. 반면 any의 사용 범위를 좁게 제한하는 F2 함수를 사용한다면 any 타입이 함수 바깥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얘는 여기는 잡아낸다. 그죠? 푸 형식이 유지가 되니까. 여기는 푸 메서드가 없어. 비슷한 관점에서 타입스크립트가 205페이지입니다. 타입스크립트가 함수의 반환 타입을 추론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함수의 반환 타입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수의 반환 타입을 명시하면 any 타입이 함수 바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함수의 반환 타입과 관련된 내용은 아이템 19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F1과 F2 함수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F1은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X를 any 타입으로 선언했습니다. 한편 F2는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X가 사용되는 곳에 as any 단원문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TS 이그노어를 사용하면 any를 사용하지 않고 오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요거 대신에 요거를 주석으로 쓰라는 얘기죠. TS 이그노를 사용한 다음 줄의 오류가 무시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임체커가 알려주는 오류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므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이번에는 객체와 관련된 애니의 사용법을 살펴봅시다. 어떤 큰 객체 안에 한 개의 속성이 타입 오류를 가지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컴피그 어디쯤 여기인가요? 컴피그
응? 그 앞이 없나? 여기는 키 밸류라고 돼 있는데? 투가 맞을 것 같긴 한데. 아, 여기가 아니고 이 밑에서구나. 호스트구나. 이렇게 있을 때, 네, 여기 푸 속성이 바에는 없지만 푸 형식에서 필수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컴피거 객체 전체를 as any로 선언해서 오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지 맙시다. 206페이지. 객체 전체를 any로 단언하면 다른 속성들 역시 타입 체크가 되지 않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다음 코드처럼 최소한의 범위에만 any를 씁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여전히 체크가 된다. 끝. 38. 끝. any를 쓸 거면 이렇게 조금만 범위를 좁혀서 최소한으로 써보자 라는 얘기였던 것 같고요. 아이템 39. any를 구체적으로 변형해서 사용하기. any는 타입 자바스크립트에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값을 아우르는 매우 큰 범위의 타입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any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타입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타입을 찾아 타입 안정성을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ny 타입의 값을 그대로 정규식이나 함수에 넣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Don't do this. get length bad. array의 any. get length array의 any 배열. 앞 페이지에서 any를 사용하면 get length bad보다는 any 배열을 사용하는 get length가 더 좋은 함수입니다. 그 이유는 함수 내의 array length 타입이 체크가 된다. 함수의 반환 타입이 any 대신 넘버로 추론된다. length 때문에 넘버로 추론이 되는 거죠. 음. 함수 호출될 때 매개 변수가 배열인지 체크가 된다. 배열이 아닌 값을 넣어서 실행해보면 get length는 제대로 오류를 푸시하지만 get length bad는 오류를 잡아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있나? 네. 정규 표현식으로 넘기네요. No error, returns undefined. 여기는 정규 표현식으로 가면 에러. 함수의 매개 변수를 고체화할 때 배열의 배열 형태라면 any 배열처럼 선언하면 됩니다. 그리고 함수의 매개 변수가 각 객체이긴 하지만 값을 알 수 없다면 키스트링 any처럼 선언하면 됩니다. has 12 letter key. 여기 있다. 여긴 객체가 와야 된다라는 거를 한다. 앞에 예제처럼 208페이지 함수의 매개 변수가 객체지만 값을 알 수 없다면 키스트링 any 대신 모든 기본형 타입을 포함하는 오브젝트 타입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브젝트 타입은 객체의 키를 열거할 수는 있지만 속성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에서 키스트링 any와 약간 다릅니다. 오브젝트라는 걸 썼군요. 근데 콘솔 로그로 이렇게 접근을 못한다고? 음, 객체지만 속성에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면 언노운 타입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언노운 타입은 아이템 42에서 다루겠습니다. 어, 암시적으로 애니 형식이 있다고? 키는 스트링이잖아. 애니니까. 임플리시틀리 애니로 잡혀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해줘야, 그래도 안 되네? 음, 요것만 된다고? 네. 이게 타입스크립트에서만 그렇다는 거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차피 나올 건데, 그죠? 아무튼, 넘어가서
함수의 타입에도 단순히 any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으로나마 구체화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최소한으로 구체화. 괄호 화살표 any. arg 아무거나 받아서 any. 배열로 아무거나 받아서 any. 매개 변수 여러 개. 앞에 이제 등장한 세 가지 함수 타입 모두 그냥 any만 썼을 때보다는 구체적이다. 마지막 줄을 잘 살펴보면 args의 타입을 any 배열로 선언했습니다. any로 선언해도 동작하지만 any 배열로 선언하면 배열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더 구체적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도 타입을 알 수 없다? 뭐 이러나 저러나 이게 없으면 이러면 타입을 모른다는 거구나. 여기서 args가 우리는 보면 알 수 있는데 타입스크립트는 모른다는 얘기네. 어? 아 여기 잠깐만요. 맹스가 아이 이거를 해야죠. 이렇게 하면 이건 타입을 모른다. 이렇게 하면 여긴 넘버가 추론이 된다. 그 얘기네요. 그나마 배열의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더 구체적이다. 끝. 와 오늘 뭔가 막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40 쭉쭉 갑니다. 아이템 40 예전에 얘기 나왔던 것 같아. 언노운 대신에 애니 대신에 언노인 쓰기가 40 아니었나? 뭐 아주 머나먼 얘기라고 했는데 그 머나먼 날이 오늘 온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함수 안으로 타입 단어문 감추기. 함수를 작성하다 보면 외부로 드러나는 타입 정의는 간단하지만 내부 로직이 복잡해서 안전한 타입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함수의 모든 부분을 안전한 타입으로 구현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불필요한 예외 상황까지 고려해가며 타입 정보를 힘들게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함수 내부에는 타입 단어를 사용하고 함수 외부로 드러나는 타입 정의를 정확히 명시하는 정도로 끝내는 게 낫습니다. 프로젝트 전반에 위험한 타입 단어문이 들어나 있는 것보다 제대로 타입이 정의된 함수 안으로 타입 단어문을 감추는 것이 더 좋은 설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함수가 자신의 마지막 호출을 캐시하도록 만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함수 캐싱은 리액트 같은 프레임워크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함수 호출을 계산하는 일반적인 기법입니다. 어떤 함수든 캐싱할 수 있도록 래퍼 함수를 캐시 레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디클레어로 캐시 레스트 textend 펑션. 네, 구현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현체는 실로 이퀄이 있고 캐시라스트 내용이 다른데 내가 써야겠네. 넘어가서 리턴 펑션 요거 있지 않나? 있네. 요거 맞네. 이건데 여기 밑줄이 지금 네, 안 쳐도 되는 거를 치려고 하고 있었네요. 요거네요. 구현체는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하고 나온 내용이 요거네요. 그 밑줄 가는 게 맞네요. ARGS 콜론 애니 배열 화살표 애니 형식은 T 형식에 할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도 형식은 T 형식에 할당할 수 없습니다. 요 에러네요. 타입스크립트는 반환문에 있는 함수와 원본 함수 T타입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원본 함수 T타입과 동일한 매개 변수로 호출되고 반환값 역시 예상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타입 단원문을 추가해서 오류를 제거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단원문을 as 여기다가 이렇게 실제로 함수를 실행해보면 잘 동작합니다. 함수 내부에는 애니가 꽤 많이 보이지만 타입 정의에는 애니가 없기 때문에 캐시라스트를 호출하는 쪽에서는 애니가 사용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 네, 안에서는 애니를 막 해놓더라도 이 함수 실행과 결과에서만 그 타입을 유지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니 내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괜찮다. 밑에 앞에 코드에는 사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함수를 연속으로 호출하는 경우에 디스의 값이 동일한지 체크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본 함수가 객체처럼 속성값을 가지고 있었다면 래퍼 함수에는 속성값이 없기 때문에 타입이 달라진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한다면 캐시라스트 함수는 괜찮게 구현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기 위해 간단한 구현체를 보인 것이고 실제로는 안전한 타입으로 캐시라스트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요. 한편 남 예제에 나온 쉘로우 이퀄은 두 개의 배열을 매개 변수로 받아서 비교하는 함수이며 타입 정의와 구현이 간단합니다. 그러나 객체를 매개 변수로 하는 쉘로우 오브젝트 이퀄은 타입 정의는 간단하지만 구현이 조금 복잡합니다. 먼저 쉘로우 오브젝트 이퀄의 타입 정의를 보겠습니다. 쉘로우 오브젝트 이퀄 쉘로우 오브젝트 이퀄 t 오브젝트로부터 t를 익스텐즈해서 a, b가 있을 때 두 객체가 같은지를 본다. 객체 매개변수 A와 B가 동일한 키를 가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구현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구현한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네. 오브젝트 엔트리즈로부터 K를 뽑아냈어. 그래놓고 K가 B에 없으면 아니면 밸류가 BK의 값과 다르면 이라고 return false를 해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any를 뽑아내네요. 오류를 내네요. if 구문의 k in b 체크로 b 객체 k 속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bk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타입스크립트의 문맥 활용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족하네요. 어쨌든 실제 오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any로 단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서 단언을 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b as any 타입 단언문은 안전하며 k in b 체크를 했으므로 결국 정확한 타입으로 정의되고 제대로 구현된 함수가 됩니다. 객체가 같은지 체크하기 위해 객체의 순회와 단원문이 코드에 직접 들어가는 것보다 앞에 코드처럼 별도의 함수로 분리해내는 것이 훨씬 좋은 설계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또 끝났습니다. 41로 가겠습니다. 애니의 진화를 이해하기. 타입스크립트에서 일반적으로 변수의 타입은 변수를 선언할 때 결정됩니다. 그 외에 정지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너린지 체크해서 새로운 값이 추가되도록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any 타입과 관련해서 예외인 경우가 존재합니다. 타입 자바스크립트에서 일정 범위의 숫자들을 생성하는 함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range, start limit. 이 코드를 타입스크립트로 변환하면 예상한 대로 정확히 동작합니다. 네, 넘버 배열.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웃의 타입이 처음에는 any 타입 배열로 초기화되었는데 여기는 any인데 여기서는 넘버로 추론되고 있다. 코드에 아웃이 등장하는 세 가지 위치를 조사해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푸시할 때 넘버를 푸시해. 그래도 여전히 n이야. 근데 여기선 갑자기 넘버야. 아웃의 타입은 any 배열로 선언되었지만 넘버 타입의 값을 넣는 순간부터 타입은 넘버 배열로 진화합니다. evolve. 타입의 진화는 타입 좁히기와는 다릅니다. 배열의 다양한 타입의 요소를 넣으면 배열의 타입이 확장되며 진화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면 진화한다. 오, 진화한다. 오.
또한 조건문에서는 분기에 따라 타입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코드에서는 배열이 아닌 단순한 값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단순한 값으로 예를 들어보는 내용이 요건가요? 요건가요? 요거네. 매스 랜덤이 0.5보다 작으면 정규 표현식. 그러면 레지그 EX. 그렇지 않으면 숫자. 그러면 넘버. 여기서는 둘 중 하나 뭔지 모르겠으니까 넘버이거나 정규 표현식이거나. 변수의 초기값이 널인 경우에도 애니의 진화가 일어납니다. 네, 타입은 애니로 잡혔고. 죄송합니다. 보통은 트라이캐치 블록 안에서 변수를 할당하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214페이지. something dangerous. try something dangerous. 위험한 짓을 하고요. 멜에 11을 넣고 그러면 넘버. 위험한 짓에 의해서 원이 같고 여기는 넘버이거나 널이거나. 애니 타입의 진화는 no implicit any가 설정된 상태에서 변수의 타입이 암시적인 any인 경우에만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음처럼 명시적으로 any를 선언하면 타입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명시적으로 any를 지정을 하면 any 숫자를 넣어도 any 여전히 any 계속 any. 그렇군요. 타입의 진화는 값을 할당하거나 배열의 요소를 넣은 후에만 일어나기 때문에 편집기에서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할당이 일어난 줄의 타입을 조사해봐도 여전히 any 또는 any 배열로 보일 것입니다. 네, 포문에서 아까 그랬었죠. 뭐지? 타입의 진화가 여기서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아직은 any로 보이더라. 근데 포문을 돌면서 첫 번째 푸시가 일어난 순간에 이제 진화를 하고 그 이후로는 계속 넘버 배열로 유지가 되는 거겠죠, 여기서. 근데 편집기 에디터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못하니까 그랬던 거일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코드처럼 여긴가? 암시적인 any 상태인 변수에 어떤 할당도 하지 않고 사용하려고 하면 암시적 any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암시적 오류. 암시적 오류. any 타입의 진화는 암시적 any 타입의 어떤 값을 할당할 때만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떤 변수가 암시적 any 상태일 때 값을 읽으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여기 읽으려고 하면 오류. 읽으려고 하면 오류. 푸시는 오케이. 여기서는 오케이가 됐네요. any 타입이 되면서. 여긴 넘버 타입이 됐네. 예. 앞에 코드와 같은 경우라면 루프로 순회하는 대신 배열의 맵과 필터 메소드를 통해 단일 구문으로 배열을 생성하여 any 전체를 진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ny가 진화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변수가 추론되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진화한 배열의 타입이 스트링 또는 넘버 배열이라면 원래 넘버 타입이어야 하지만 실수로 스트링이 섞여서 잘못 진화한 것일 수 있습니다. 타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암시적 any를 진화시키는 방식보다 명시적 타입 구문을 사용하는 게 더 좋은 설계입니다. 네. 41도 끝. 42. 애기는 뭔가 되게 짤막짤막해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느낌인데 전 계속 손 들고 있네요. 이거 손을 어떻게 내리지? 모든 손 내리기가 있네. 네. 아이템 42. 모르는 타입의 값에는 이거네요. any 대신 unknown을 사용하기. 이번에는 unknown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unknown에는 함수의 반환값과 관련된 형태, 변수 선언과 관련된 형태, 다른 문과 관련된 형태가 있는데 이를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unknown과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형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함수의 반환값과 관련된 unknown을 알아보겠습니다. 야물 파서인 parse 야물 함수를 작성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이슨 parse의 반환 타입과 동일하게 parse YAML 메서드의 반환 타입을 any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parse YAML any any로 사용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대신 parse YAML을 호출한 곳에서 반환값을 원하는 타입으로 할당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죠. 여기서 북 타입을 지정을 해준다. 이렇게. 그러나 함수의 반환값의 타입 선언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호출한 곳에서 타입 선언을 생략하게 되면 북 변수는 암시적 any 타입이 통용되고 여기가 없으면 any가 돼버린다. 그렇겠죠. 에러가 없어. 타이틀 에러가 없어. 에러가 없어. 런타임에 오류가 나겠다. 대신 파스 야물이 언노운을 반환하게끔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러면 여기서 언노운인 상태인 채로 있으니까 아직 뭘 못해. 그리고 북을 지정해 주게끔 이렇게 사용자로 하여금 이렇게 해줄 수 있게 된다. 근데 언노운 형식은 할당할 수 없네. 그러면 as 북 하지 뭐. 이렇게. 그러면 네. 형식의 타이틀이 없으니까 안 되겠고. 뭐, 된 거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대충. 아무튼, 217페이지. 언노운 타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할당 가능성의 관점에서 애니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니가 강력하면서도 위험한 이유는 다음 두 가지 특징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어떠한 타입이든 애니 타입이 할당 가능하다. 애니 타입은 어떠한 타입으로도 할당 가능하다. 타입을 값의 집합으로 생각하기의 관점에서 한 집합은 다른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면서 동시에 상위 집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애니는 타입 시스템과 상충되는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애니의 강력함의 원천이면서 동시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타입 체커는 집합 기반이기 때문에 애니를 사용하면 타입 체커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언노운은 애니 대신 쓸 수 있는 타입 시스템에 부합하는 타입입니다. 218. 언노운 타입은 앞에서 언급한 애니의 첫 번째 속성을 만족하지만 두 번째 속성 언노운은 오직 언노운과 애니에만 할당 가능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반면 네버 타입은 언노운과 정반대입니다. 첫 번째 속성, 어떤 타입도 네버에 할당할 수 없음은 만족하지 않지만 두 번째 속성, 어떤 타입으로도 할당 가능은 만족합니다. 한편 언노운 타입인 채로 값을 사용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언노운인 값의 함수 호출을 사용하거나 연산을 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노운 상태로 사용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한 타입으로 변환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제가 asbook 해줬던 그 내용이 다시 왔죠. 함수의 반환 타입인 unknown 그대로 값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북으로 타입 단원을 해야 합니다. 애초에 반환값이 북이라고 기대하며 함수를 호출하기 때문에 단원문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 타입 기준으로 타입 체크가 되기 때문에 unknown 타입 기준으로 오류를 표시했던 예제보다 오류의 정보가 더 정확합니다. 다음으로 변수 선언과 관련된 unknown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값이 있지만 그 타입을 모르는 경우에 unknown을 사용합니다. 앞서 예로 든 parse는 YAML 외에 다른 예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GeoJSON 사양에서 피처의 프로퍼티즈 속성은 제이슨 직렬화 시리얼라이제이션이 가능한 모든 것을 담는 잡동사니 주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입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언노운을 사용합니다. 여기인가요? 피처 요건가요? 피처 여기 있다. 네, ID 스트링 넘버 지오메트리 프로퍼티즈 언노운 요 부분이 잡동사니 같은 거라서 막 집어넣는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타입 단원문이 언노운에서 원하는 타입으로 변환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인스턴스 오브를 체크한 후 언노운에서 원하는 타입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또 가야 되나요? 네, 프로세스 밸류 여기서 벨이 언노운인데 인스턴스 오브이면 이때는 데이트로 인스턴스가 잡힌다. 죄송합니다. 음. 어. 또한 사용자 정의 타입 카드도 언노운에서 원하는 타입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위즈북
셀 is book. 네, unknown에서 이런 리턴으로 해서 이런 걸로 체크를 해서 is book이란 걸 이용해서 벨은 그러면 이제 타입이 book이 됐다. 언노운 타입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 연산자에서 오류를 피하기 위해 먼저 벨이 객체임을 확인해야 하고 타입 오브 널이 오브젝트인 것도 별도로 널이 아님을 확인해야 하고 가끔 언노운 대신 제네릭 매개 변수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네릭을 사용하기 위해 다음 코드처럼 세이프 파스 야물 함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요건가요? 요거? t를 받아서 t. 그러나 앞의 코드는 일반적으로 타입스크립트에서 좋지 않은 스타일입니다. 제너릭을 사용한 스타일은 타입 단원문과 달라 보이지만 기능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제너릭보다는 언노운을 반환하고 사용자가 직접 단원문을 사용하거나 원하는 대로 타입을 좁히도록 강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 음, 그렇군요. 다음으로 단원문과 관련된 언노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중 단원문에서 any 대신 언노운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가요? as any as bar, as unknown as bar. 이게 제가 예전에 물어봤던 거 연지님이 얘기해 주셨던 거죠. 이거 42 가면 있다고 이 얘기했던 거죠. 음, 바 애니와 바 UNK는 기능적으로 동일하지만 나중에 두 개의 단원문을 분리하는 리팩터링을 한다면 언노운 형태가 더 안전합니다. 애니의 경우는 분리되는 순간 그 영향력이 전염병처럼 퍼지게 됩니다. 그러나 언노운의 경우는 분리되는 즉시 오류를 발생하게 되므로 더 안전함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언노운과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타입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아이템에서 언노운에 대해서 설명한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오브젝트 또는 빈객체를 사용하는 코드들이 존재합니다. 오브젝트 또는 빈객체를 사용하는 방법 역시 언노운만큼 범위가 넓은 타입이지만 언노운보다는 범위가 약간 좁습니다. 빈객체 타입은 널과 undefined를 제외한 모든 값을 포함합니다. 오브젝트 그래요? 이게 되는구나. 음, 이것도 되는구나. 널이랑 undefined만 아니면 되는 거군요, 이건. 음, 이것만 아니면 되고, 이건 되고. 음, 네, 오브젝트 타입은 모든 비기본형 타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브젝트가 오면 요건 오케이고 요것도 오케이고 배열도 오케이고 근데 프리미티브는 안 된다. 음. 여기는 트루 또는 12 또는 푸가 포함되지 않지만 객체와 배열은 포함됩니다. 심벌이요? 안 되겠지. 요건 되겠지. 네, 언노운 타입이 도입되기 전에는 빈객체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빈객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꽤 드뭅니다. 정말로 널과 언디파인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언노운 대신 빈객체를 사용하면 됩니다. 네, 42도 끝입니다. 43, 44 두 개 남았네요. 아, 진짜 5장 다 갈 수 있는 건가? 가볼까요? 43. 몽키 패치보다는 안전한 타입을 사용하기. 객체와 클래스의 임의의 속성을 추가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하다는 게 가장 유명한 특징이다. 객체의 속성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은 종종 웹페이지에서 윈도우나 다큐멘트의 값을 할당하여 전역 변수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window.monkey 타마린 document.monkey is howler 또는 돔 엘리먼트의 데이터를 추가하기 위해서도 사용합니다.
네, 엘리먼트 잡아놓고 홈.트리. 객체의 속성을 추가하는 코드 스타일은 특히 jQuery를 사용하는 코드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장 기능이 프로토타입에서도 속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결과를 볼 때가 있습니다. 카푸친. 정규식에 몽키라는 속성을 추가한 적이 없는데 카푸친이라는 값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객체의 임의의 속성을 추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설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윈도우 또는 돔 노드에 데이터를 추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전역 변수가 됩니다. 전역 변수를 사용하면 은연중에 프로그램 내에서 서로 멀리 떨어진 부분들 간의 의존성을 만들게 됩니다. 222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타입스크립트까지 더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타입체커는 다큐멘트와 HTML 엘리먼트의 내장 속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임의로 추가한 속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몽키 속성이 없다. 이 오류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any 단원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as any. 네, 이러면 오케이. 타입 체크는 통과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any를 사용함으로써 타입 안정성을 상실하고 언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문자를 넣기를 원했는데 여기에 지금 네, 최선의 해결책은 다큐멘트 또는 덤으로부터 데이터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분리할 수 없는 경우 두 가지 차선책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인터페이스 특수 기능 중 하나인 보강, 어규멘테이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터페이스, 다큐멘트를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버린다고? 이게 그거죠. 인터페이스의 보강. 기존에 있던 다큐멘트 인터페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추가가 된 거죠, 지금.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여기선 오케이인 거지. 음, 음. 방금 여기서 보강이 됐으니까. 보강을 사용한 방법이 애니보다 나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입이 더 안전합니다. 타입 체크는 오타나 잘못된 타입의 할당한 오류를 표시합니다. 속성에 주석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음, 속성이 자동 완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몽키 패치가 어떤 부분에 적용되는지 정확한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모듈의 관점에서 제대로 동작하게 하려면 글로벌 선언을 추가해야 합니다. declare global interface document monkey string 이렇게. 이걸로 인해서 전역 다큐멘트의 인터페이스가 보강이 되는 거죠. 보강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듈 영역, 스코프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강은 전역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코드의 다른 부분이나 라이브러리로부터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동안 속성을 할당하면 실행 시점에 보강을 적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웹페이지 내에 HTML 엘리먼트를 조작할 때 어떤 엘리먼트는 속성이 있고 어떤 엘리먼트는 속성이 없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이런 이유로 속성을 스트링 또는 undefined로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더 정확할 수 있지만 다루기는 더 불편해집니다. 두 번째, 더 구체적인 타입 단어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몽키 다큐멘트, 익스텐즈 다큐멘트. 네, 몽키 다큐멘트를 쓰라. 그리고 여기서 또 단어문을 써라. 몽키 다큐멘트는 다큐멘트를 확장하기 때문에 타입 단어문은 정상이며 할당문의 타입은 안전합니다. 또한 다큐멘트 타입을 건드리지 않고 별도로 확장하는 새로운 타입을 도입했기 때문에 모듈 영역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포트하는 곳의 영역에만 해당됨. 따라서 몽키 패치된 속성을 참조하는 경우에만 단원문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변수를 도입하면 됩니다. 그러나 몽키 패치를 남용해서는 안 되며 궁극적으로 더 잘 설계된 구조를 리팩터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았고요. 아이템 44. 타입 커버리지를 추적하여 타입 안전성 유지하기. 노 임플리시 애니를 설정하고 모든 암시적 애니 대신 명시적 타입 구문을 추가해도 애니 타입과 관련된 문제들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애니 타입이 여전히 프로그램 내에 존재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명시적 애니 타입. 애니라고 명시를 타입을 해놓은 경우에 여전히 애니 타입이다. 그 다음에 서드파티 타입 선언. 이 경우는 골뱅이 타입스 선언 파일로부터 애니 타입이 전파되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노 임플리시 애니를 설정하고 절대 애니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애니 타입은 코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애니타입은 타입 안전성과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에서 애니의 개수를 추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npm의 타입 커버리지 패키지를 활용하여 애니를 추적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결과를 통해 이 프로젝트의 1117개 심벌 중에 9985개가 애니가 아니거나 애니의 별칭이 아닌 타입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수로 애니 타입이 추가가 된다면 백분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앞 결과의 백분율은 5장의 다른 아이템들에서 소개한 조언들을 얼마나 잘 따랐는지에 대한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수를 추적함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코드의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타입 커버리지 정보를 수집해보는 것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타입 커버리지를 실행할 때 디테일 플래그를 붙이면 애니 타입이 있는 곳을 모두 출력해줍니다. 요거 해보고 싶네요. npm의 타입 패키지, 타입 커버리지라는 걸 깔아야겠네. 깔고, 그래요? 설치 안 하고, npx로. 어, 캐나 파인드 모듈, 아하. 네, 타입스크립트를 얀으로 설치해서 그랬을까? 얀이랑 따로 노나? 여전히 못 찾네? 이건 뭐,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것을 조사해보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애니의 근원지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225페이지 중간입니다. 코드에 애니가 남아있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오류를 간단히 해결하기 위해 종종 명시적으로 애니를 선언했을 수도 있습니다. 타입 오류가 발생했지만 해결하는데 시간을 쏟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직까지 타입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급하게 작업하느라 애니인 채로 놔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애니가 등장하는 몇 가지 문제와 그 해결책을 살펴봅시다. 표 형태의 데이터에서 어떤 종류의 열 정보를 만들어내는 함수를 만든다고 가정해봅시다. get column info. 그 column info. 애니를 반환합니다. utils.build column info 호출은 any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get column info 함수의 반환에는 주석과 함께 명시적으로 콜론 any를 추가했습니다. 이후에 타입 정보를 추가하기 위해 column info 타입을 정의하고 column info 타입을 정의하고 utils. 넘어가다 볼까? 아니네. utils.build column info가 any 대신 column info로 반환하도록 개선해도 column info 타입을 정의하고 타입 컬럼 인포 이렇게 해놓고 대충 그리고 그 컬럼 인포에 any 대신 이렇게 반환하게끔 해도 그 컬럼 인포 함수의 반환문에 있는 any 타입 아니다. 여기가 요거를 이렇게 개선을 해도 이건데 뭐지? 타입이 이렇게 해야지. 어? 요 밑줄은 뭐지? 아, 이렇게 해야죠. 네. 근데 이렇게 해도 개선을 했어. 그러면 오브젝트가 반환이 돼. 그럼 여전히 n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
컬럼 인포 함수의 반환문에 있는 any 타입 요거가 모든 타입 정보를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없애야 해결이 될 거다. 오브젝트로 나오게 되네요.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로부터 비롯되는 any 타입은 몇 가지 형태로 등장할 수 있지만 가장 극단적인 예는 전체 모듈에 any 타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declare 모듈, my 모듈. 앞의 선언으로 인해 my 모듈에서 어떤 것이든 오류 없이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가서 임포트 이건 된다는 거야? 이 모듈이란 건 어디서 하는 거죠? 뭐 여기서가 아니라 뭔가 어디선가에서 하는 건가 보지? 타입 d.ts 이런 데서 하나? 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해야 되나? 응? 어, 네, 요건 됐네요. 그러면 썸 메서드, 썸 심벌 했는데 정상으로 인식된다. 네, 없애고 보자. 예. 그러면 PT의 런이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자. 얘도 오케이다. 문제가 안 생긴다. 썸 메소드라는 게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되는군요. 일반적인 모듈의 사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타입 정보가 모두 제거됐다는 것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동료가 모든 타입 정보를 날려버렸지만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해당 모듈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모듈에 대한 공식 타입 선언이 릴리즈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모듈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타입 선언을 직접 작성해서 커뮤니티에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로부터 비롯되는 애니의 또 다른 형태는 타입의 버그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템 29의 조언을 무시한 채로 값을 생성할 때는 엄격하게 타입을 적용한다. 함수가 유니온 타입을 반환하도록 선언하고 실제로는 유니온 타입보다 훨씬 더 특정된 값을 반환하는 경우입니다. 선언된 타입과 실제 반환된 타입이 맞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any 단원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라이브러리가 업데이트되어 함수의 선언문이 제대로 수정된다면 any를 제거해야 합니다. 또는 직접 라이브러리 선언문을 수정하고 커뮤니티에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any 타입이 사용되는 코드가 실제로는 더 이상 실행되지 않는 코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쩔 수 없이 any를 사용했던 부분이 개선되어 제대로 된 타입으로 바뀌었다면 any가 더 이상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버그가 있는 타입 선언문이 업데이트되어 제대로 타입 정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타입 커버리지를 수정하면 이런 부분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를 꾸준히 점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알겠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2시간 딱 끝냈네요. 2시간 전에 끝냈네. 6장, 7장, 8장만 남았는데요? 100페이지 좀 안 남았어요. 이제 막 10번 할 걸로 생각했는데 어쩌면 다음 주면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닐까?